이철우의 책책 동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달 추천한 도서는 추리소설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가져오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휴가철이고 또 방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요새 다시 코로나가 성행한다고 소식이 들려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휴가철에 사람 많은 곳에서 즐기시는 것도 좋겠지만 답답하시고 그랬으니까 그간. 근데 한편으로는 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네. 조금 침잠하듯이 좀 앉아서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휴가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추리소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2권 준비했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정한 소설이 아가사 크리스티하고 김성중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던데 이 네. 두 분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 추리소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그 각광받지 못해서 네. 작가도 많지 않은 그런 네.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는 추리문학관이라고 국내 유일의 네. 네, 사제를 떨어서 김성중 선생이 네. 문학관을 만들었는데 그 문학관 자체의 사적 의의라는 건 정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네. 정도로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성중 작가의 좀 오래된 작품이지만 한 권하고 또 세계적인 작가니까 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이렇게 국내외를 한 권씩 이렇게 선정해서 좀 골라서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책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책인데 어떤 책입니까? 쥐덫이죠. 쥐덫. 정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극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연극으로도 지금도 공연돼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최장 기간 공연되는 작품으로 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을 많이 읽었다 생각했는데 저는 지더츠 네. 못 읽어봤거든요. 네.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설은 쓴 지가 물론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가 1890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사망했으니까 네. 작고하신 지도 꽤 됐죠. 근데 그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 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전에 메리 여왕이 영국에서 재위를 했는데 네. 그 메리 여왕의 80세 생일에 네. 메리 여왕이 한 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기 생일 선물로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들은 아가사 크리스티가 일주일 만에 네. 단편 방송극을 한 편 쓴 거죠. 그게 이거예요. 예, 그게 원래 쥐덫의 원작인 어린쥐의 복수라는 단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편이 네. 방송되고 나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네.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것을 나중에 당신 스스로 5막의 장편으로 고쳐서 희곡으로 만들었죠. 그게 쥐덫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어린쥐의 복수라는 그 작품도 네. 쥐덫이라는 작품으로 개명해서 네. 마찬가지로 발표했으니까 같은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쥐덫은 네네. 그 세 마리의 눈먼 생쥐라고 제목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어린쥐의 복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밀실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밀실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건데 거기에는 아쉽게도 아가사 크리스티의 대표적인 탐정인 포와르나 미스 마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을 가만히 보면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어떤 이제 한정된 공간 네, 안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네. 예, 예. 그런 작품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 특히 아가사 크리스티 역시 이 사건의 연원 같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깊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그 1차 세계대전 때 자원봉사 간호사로 복무하면서 육군병원 그 약국에서 네. 네.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의 그 생애에서의 어떤 전환점에서 있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소설에 많이 반영되면서 뭐 거기에 약품이라든가 뭐 독살 예, 이런 게좀 맞습니다. 많이 나오네. 그런 것들을 많이 트릭으로 쓰고 그리고 그 밀실된 공포가 주는 어떤 그 재미가 네. 남다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니까 네, 그 네.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심리나 감정 같은 것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표출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인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당신이 네.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진짜 저희도 휴가 기간에 밀실에 갇혀가지고 읽으면 뭔가 좀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가사 네. 크리스티의 작품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단편이면서도 아주 흥미롭고 네. 네. 또 그다음에 장막희곡으로도 고쳐졌고 한편으로는 그 유명한 탐정들이 나오지 않은데 앞으로 나올 그러한 탐정들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네. 작용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아가사 크리스티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일설에 의하면 이제 사망할 때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의 손녀딸이었는데 네. 그 손녀에게 유산으로 네. 쥐덫의 판권을 아. 남겨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공연하고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예. 유산이. 그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좀 더 여담처럼 얘기하면 문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떻게 흥미를 끌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네. 그런 문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가면 문학은 두 가지가 사람한테 재미를 준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네, 어떤 겁니까? 그 두 가지가 2S라고 두 개의 S라고 네. 시작하는 건데 하나는 서스펜스고 긴장감 네. 또 하나는 서프라이즈 놀라움입니다. 근데 긴장감과 놀라움을 다 갖고 있는 문학 작품 대표적인 게 추리소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추리소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왜 사랑받는가를 다 담고 있는 게 추리 소설인데. 네. 근데 이상하게 또 추리 소설을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여름에 더 많이 읽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아마 그런 재미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중.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여타의 생각을 접고 그 소설에 온전히 빠져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영국은 날씨가 보면은 뭐 제가 영국 가보진 못했는데 뭔가 구름도 좀 많이 껴있고 왠지 흐리다고 집중할 것 같은. 안 가봐서 제가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지 날씨가 다르다고 하던데 예. 대체적으로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된 네. 그런 아일랜드나 또는 영국의 북부 지방은 네. 정말로 안개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회색 날씨 아. 예? 그런 날씨가 그러니까 많아서 네.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느끼기 어려우니까 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침잠할 몰두하게 수밖에 되고. 없고 네. 그래서 좀 관념적이고 그런 읽을 거리를 많이 찾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해운대도 보면은 해무 진짜 많이 끼더라고요. 네. 뭔가 연관성. 예, 올해 특히 그렇죠. 조만간에 그러니까 뭐 좀, 한편으로 예. 김성중 작가의 작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네. 그렇게 좋은 작가가 원래 김성중 작가가 전남 구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소설로 등단하고 소설을 쓰면서 계속해서 명성을 얻고 추리소설을 써갖고 지금 이렇게 추리박물관까지 해운대에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이후의 작가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추리소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특별하게 좋은 작가가 많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TC 산업이 부흥해야 되듯이 예, 미래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작가군을 형성하는데 네. 부산이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네.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같이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쥐덫, 손녀에게 큰 유산을 남겨준 네, 그렇습니다. 예, 작품 만나봤고 방금 저 얘기가 나왔던 김성중 작가, 뭐 부산에서 추리 문학관도 만드셨고 한데 이 작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생존해 계신 김성중 네. 작가는 그 여명의 눈동자 네. 또는 뭐 제5열 이런 소설로 드라마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하신 예.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당시는 추리 소설을 써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추리 문학관도 만들고 그것을 후학들한테 이렇게 개방하면서 많이 와서 이용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1980년에 이 코드 Z의 비밀이라는 이러한 장편 추리 소설을
발표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 오늘 이제 소개할 이 코드 Z의 비밀은 당신 스스로 하드보일드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드보일드 네. 소설. 네. 이 하드보일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네. 객관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쓴 그런 추리 소설이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에는 굉장히 그 여러 사건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사건에만 집중한 그래서 여타의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건데 그냥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 소설 안에 뭐 적군파라든가 네. 붉은 여단, 네. 예? 검은 구월단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러 집단이 전부 등장하고 네. 그 테러 집단과 엮였던 어떤 북한의 네. Z라는 그런 유령의 인물 그리고 그것을 통찰하고 꿰뚫어보는 사회부 기자와 네. 경찰관의 활약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가상 국가의 유전을 둘러싼 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흥미있고 네. 스케일이 큰데 네. 그 지금 읽으면 그거 시대적으로 조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온 어떤 그 디테일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겠다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무래도 80년대니까 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치?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책이 김성종 작가의 코드 Z의 비밀이거든요. 네. 아마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도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좀 더 흥미있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재밌게 읽는 건 우리나라 작가도 이처럼 세계적인 여러 집단들을 소설 속에서 네. 아우르면서 그 장면화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스케일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그 산유국인 치벨라 공화국이라는 가상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유전 문제를 통한 북한의 접근이라든가 또는 그런 해결 네. 이런 것들이 현대에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소재 그리고 한편 사회부 기자가 갖고 있는 뚝심이나 경찰이 갖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도 은근히 엿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현대화돼서 세련되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영화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게 스케일도 크고 재미가 있어서 네. 한번 잘 다시 꾸며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산만하게 너무 많이 전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에 좀 더 집중해서 치밀하게 네. 그 소설을 만약에 개작할 수 있다면 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소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조금 지났지만 네. 예? 이 소설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웹툰 작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한번 뭐 그렇죠. 협업 같은 걸 해도 예.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 근데 좀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결말이 네. 조금 이 시작된 거에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함에 비해서는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게 예,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결말을 말씀드리지 않는 건 당연히 이게 네. 추리 소설이고 읽어보셔야지 그렇죠. 재미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결말 부분조차도 조금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찬탈라 국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 네. 부인이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얘기해도 테러를-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알고 테러를 봤더니. 조직한 그 수장과 내연 관계다라는 아하. 게 맨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네. 많이 이렇게 복선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 작품을 읽을 때 네. 훨씬 더 그럴듯한 그런 음.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두 작품 소개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추리 소설 많이 있으니까 잘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추리 소설을 새로운 걸 읽으시는 것보다는 네. 이미 알려져 있는 소설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이렇게 허투루 읽으셨던 그 코난 도일의 홈즈 같은 소설이나 네. 또는 그 홈즈나 또는 뭐 요새 프레데릭 포사이드 같은 미국 소설 작가들도 네.
그 아주 스케일 큰 여러 소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소설에도 도전해 보시고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이 네. 이런 추리 소설에 굉장히 또 관심 많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작품도 읽어보시면 그냥 일본 작가들 편향 위주의 그런 추리 소설에서 좀 벗어나서 다채롭게 독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네. 지금 뭐 교수님 생각나는 책 있으시면 한두 권 더 추천을 해주실 책이 있을까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커튼이라는 작품이 네. 있어요. 네. 그 커튼이라는 작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분신인 그 포아르 경감이 네. 거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하게 된 이유가 네. 아가사 크리스티가 그 사람 그 어떤 얘기를 하면 007 얘기를 해요. 네. 이언 플레밍의 007이 그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반복돼서 살아나서 네. 그래서 죽였다는. 네, 그 소설이 너무 좀 흥미를 떨어뜨린다. 네, 그래서 나는 내 알겠습니다. 작가의 분신을 네. 거기에서 종결시켰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의 17,934회 박성환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